여러분, 혹시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고 내일 일정을 생각하니 더욱 답답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 1분이면 달라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희망이 될 겁니다.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수면제를 드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잠깐, 혹시 여러분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바로 약부터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약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치 리모컨 사용법을 몰라서 텔레비전을 못 켜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호진 님이라는 69세 은퇴 은행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뒤척이기 일쑤였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힘들어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이제는 약의 양도 점점 늘려야 하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수면제를 드시기 전에는 어떻게 주무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그냥 누우면 잠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잠이 안 와서 약을 찾게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어떤 이유로 그 능력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정호진님께는 먼저 수면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푸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는 약을 반 알만 먹었는데도 잠이 왔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되더니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약 없이도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신기해하신 건 몸이 원래 알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약이 아니라 몸 안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지내시죠. 첫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했을 때입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둘째, 뇌가 각성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셋째, 멜라토닌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잠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당연히 잠이 안 와요. 넷째,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순애님이라는 74세 전직 교사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새벽마다 깨는 습관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3시쯤 깨서 그 이후로는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처음 상담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사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보니 퇴직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늦잠을 자고 낮잠을 길게 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깜박깜박 졸고 그러다가 밤늦게 침실로 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규칙한 생활로 자율신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활 리듬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기,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 피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게 되고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 제가 제 몸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죠. 불면의 원인을 알면 해결도 가능합니다. 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고 낮에는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채워주세요. 잠들지 못해 뒤척일 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동작 몇 가지로 몸을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인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특정한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잠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눈동자 운동은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잠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안구 운동을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혀끝 위치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몸을 이완시킵니다. 평소 의식하지 못하지만 혀의 위치에 따라 몸의 긴장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깊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억제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직전에 그 순간을 의식해 보신 적 있나요? 오경수님이라는 72세 은퇴 공무원분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잠자리에 누워도 1시간 이상 뒤척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고 몸은 뻣뻣하게 긴장되어 있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더 잠이 깨는 것 같아요. 뭔가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몸이 더 긴장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동자 굴리기부터 알려드렸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천천히 위쪽으로 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아해 하셨지만 직접 해보시니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눈동자를 위로 굴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뇌파가 느려지면서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셨어요. 다음으로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코로 3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면서 하시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쉴 때마다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신기해하신 건 혀 위치 바꾸기였습니다. 평소에는 혀끝이 윗니 뒤쪽에 닿아 있는데 이걸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랫니 뒤쪽에 가볍게 대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니 목과 어깨 주변이 확실히 이완되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1시간 넘게 걸리던 입면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어든 거죠. 한 달 후에는 2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네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박미경님이라는 67세 주부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특히 혀끝 위치 바꾸기에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해요. 눈, 혀, 호흡.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밤은 다를 겁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고 천천히 눈동자를 위로 굴려보세요. 그리고 코로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의 방법들이 준비 운동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하는데 전신을 해파리처럼 둥둥 떠 있는 듯 이완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사용한다고 알려진 방법이죠. 이 방법의 핵심은 중력을 잇는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해파리처럼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에 몸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예요. 박진수님이라는 70세 전직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항상 긴장된 상태로 생활하셨어요. 퇴직 후에도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해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을 편하게 놓는 법을 모르고 살았나 봐요. 누워 있어도 어깨며 목이며 계속 경직되어 있어요. 첫 상담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해파리 수면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에 힘을 빼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힘을 뺀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더니 몇 번 연습하다 보니 요령을 터득하셨습니다. 핵심은 숨을 내쉴 때마다 해당 부위가 침대 속으로 푹 가라앉는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모래 위에 누워 있는데 몸이 점점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처음에는 발가락부터 차례대로 의식적으로 힘을 빼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동으로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전신이 이완되고 나면 정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마치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표현하시더군요. 이 방법으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새벽까지 뒤척이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10분 안에 잠드십니다. 40년 넘게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쉬는 법을 배웠네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해파리 수면법을 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각 부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완시켜야 해요. 둘째, 상상력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바닷물, 부드러운 구름, 포근한 이불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숨을 내쉴 때마다 중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발끝에서부터 얼굴까지 숨을 내쉴 때마다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해파리를 상상하세요. 지금 누워 계신다면 발부터 차례로 힘을 빼며 제 설명을 따라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환경과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이 나쁘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방 온도, 조명, 소음, 침구까지 작은 요소들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과 늦은 식사, 긴 낮잠도 불면을 불러오는 주범들이에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드시는 커피 한 잔이 밤의 수면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쫓아버려요. 혹시 여러분의 침실은 잠자기에 최적화되어 있나요? 이은정님이라는 71세 은퇴 간호사분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간호사로 일할 때는 야간 근무도 많이 하셨는데 퇴직 후에 오히려 잠자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밤마다 뒤척이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상담 중에 침실 환경에 대해 물어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방 온도가 25도가 넘게 따뜻했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으며 옆방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를 9시가 넘어서 하시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간호사 시절에는 아무 데서나 잘 잤는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잠이 안 와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춥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시니 훨씬 깊게 잠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으로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소음 문제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조용한 백색 소음을 틀어서 해결했어요. 식사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가벼운 차 정도만 드시도록 했어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워하신 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 의식을 만들었어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고 앞서 배운 호흡법을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제가 제 잠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환경을 개선한 후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자기 전 의식을 만들어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 전 발 씻기, 따뜻한 차 한 잔, 호흡법 같은 루틴을 만들어 매일 지켜보세요. 몸이 그 신호를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잠 모드로 전환될 거예요. 여러분, 불면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눈동자 굴리기, 호흡법, 해파리 수면법, 그리고 잠자리 환경 개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잠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만 꾸준히 해도 약 없이도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눈동자를 천천히 굴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해파리처럼 힘을 빼고 누워 보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만의 평안한 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